도윤은 오성에게서 도희가 사고로 죽던 날 CCTV 영상을 건네받았어요. 도희 사고 난 날 동선 파악하고 있었어. 이 영상 내가 직접 봐야겠다. 뭔가 이상해. 재생된 영상은 한 카페 내부였고 도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카페에 앉아있던 도희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맞은편에 나란히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황기찬과 강세리였어요. 세 사람 사이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하고 기묘한 기류가 감돌았고 도희를 바라보는 눈빛은 묘하게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어요. 도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장면, 그리고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려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죠. 그 직전 황기찬이 도희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미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고 도희는 그 봉투를 밀쳐내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어 들고 있던 물컵을 강세리 머리 위로 쏟아붓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죠. 평소와 전혀 다른 낯설 만큼 격한 도희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흥분한 세리가 도희를 따라 나서려 하자 기찬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는 장면도 이어졌어요. 그들의 표정 속엔 두려움이 스며 있었고 마치 도희에게 뭔가 불편한 부탁을 했다가 단호히 거절당한 사람들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저 사람들이 도희랑 함께 있는 거야?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도희의 긴장된 표정과 분위기가 너무나 비정상적이었어요. 왜 그날 도희는 그들과 만났을까? 어떤 대화를 나눴고 무엇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걸까? 그리고 이 만남이 도희의 죽음과 분명 깊은 관련이 있어 보였어요. 질문은 점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도윤의 이마엔 차가운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도희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것은 보람이와의 통화였고 윤희의 전화기에 녹음 파일이 함께 남겨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누른 도윤은 보람이와 도희의 대화를 듣게 되죠. 엄마 오늘 생일이잖아. 언제 집에 와? 보람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고 이어 도희가 대답했어요. 응 보람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 따뜻하고 평범했던 대화가 이어지던 중 갑작스럽게 차량 급정거 소리와 함께 도희가 쓰러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차량은 잠시 정차한 뒤 급하게 자리를 떠났죠. 이어 잠시의 정적이 흐른 후 한 대의 차량이 도희를 향해 달려오는 듯한 소리, 그리고 큰 충돌음이 이어졌죠. 그 다음엔 충격적인 도희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힘겹고 떨리는 고통 속에서 간신히 내뱉는 도희의 목소리였어요. 살고 싶다는 누군가에게 매달리듯 간절히 호소하는 그 목소리는 도윤의 가슴을 짓눌렀고 이어지는 정적은 마치 세상이 멈춘 듯 차가웠어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도 그 차량은 도희를 구하지 않은 채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소리가 분명히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도윤은 두 손을 떨리듯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어요. 녹음된 통화 끝부분에 남겨진 그 끔찍한 소리들은 도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그 순간이 도희의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도희 사건과 연관된 차량이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둘 중 어느 쪽이 진짜 범인이었는지 혹은 둘 다였는지 의문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도윤은 자신의 집으로 배달된 의문의 USB 영상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 속엔 자영이 운전하던 차량이 화면에 담겨 있었고 면밀히 분석한 도윤은 충격에 빠졌죠. 자영의 차량은 도희를 향해 달려들긴 했지만 위협을 가한 뒤 우회해서 빠르게 사라졌던 거였어요. 그 사실은 또 다른 진실의 문을 열었고 도윤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도희가 마지막으로 애원했던 이사님이라는 사람은 혹시 황기찬? 도윤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지는 듯 했어요. 황기찬은 회장이 되기 전
도희와 한 부서에서 함께 일하던 이사였어요. 퇴사를 준비 중이던 도희는 도윤에게 회사에서 해결할 일이 있다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일이 혹시 도희가 황기찬과 강세리의 불륜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기찬의 비리를 알고 있었던 걸까? 도윤의 머릿속은 뒤엉켜 혼란스러웠고 의문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도희가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도윤은 그렇게 결심했어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제인은 도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제인을 죽이려던 사고에 은호가 대신 희생된 것이었고 그 사고를 사주한 홍 사장과 기찬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기찬이 백 형사와 뒷거래하는 현장까지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어요. 제인의 눈빛은 흔들렸고 도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경찰까지 한패라면 은호의 사건도 도희의 사건도 정의롭게 풀리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거대한 어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어둠에 맞서기 위해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냉철하게 싸워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는 기찬을 무너뜨리기로 마음먹었고 미래를 향한 복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자산운용관리사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YL그룹에 접근하며 기찬이 숨겨온 비리들을 하나하나 파헤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목표는 세리가 대표로 있는 H&K 컴퍼니였고 도윤은 그 회사를 조용히 흔들기 시작합니다. 한편 자영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 기찬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서 변호사가 기찬의 사람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의 달콤한 말에 낚여 YL의 주식을 헐값에 처분하고 전 재산을 기찬이 세운 유령 회사에 투자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서변과 연락이 닿지 않자 자영은 자신이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결국 호텔 투숙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형편이 되자 자영은 다급히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인아, 엄마 좀 도와줘. 예상치 못한 전화에 놀란 제인은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자영의 목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엄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투자금을 다 날리셨다니요? 제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고 숨을 가쁘게 내쉬며 자영을 바라봤어요. 그때 자영이 이를 악문채 말했죠. 서변, 그놈이 황기찬하고 짜고서 내 뒤통수를 쳤어. 괘씸한 놈. 놀란 제인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고 자영은 곧이어 다시 따지듯 묻습니다. 근데 너는 회사 복귀 안 하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승우한테 이대로 회사 빼앗길 셈이야? 자영의 목소리는 조급하고 날카로웠고 제인은 조용히 시선을 떨구더니 무거운 진실 하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승우,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인은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승우는 아버지의 혼외자식이 아니에요. 고모 아들이었어요. 자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어요. 그동안의 분노와 오해, 고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럴 수가. 그럼 내가 지금껏 속아서 고모 아들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키운 거였어. 자영의 분노는 점점 극에 달해갔고 결국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영은 미란을 찾아가 승우를 키워준 대가를 돌려달라고 고함을 치게 되죠. 날 속여서 고모 아들을 내가 키우게 만들어 그 애를 보는 내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알아.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내 뒤통수를 치다니. 승우 키워준 값 당장 내놔. 하지만 미라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자영을 향해 비웃듯 소리쳤어요. 그건 오빠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YL그룹을 위해 감수한 희생이었다고요. 나는 내 인생 전부를 YL을 위해서 바쳤어요. 그러니 반드시 승우를 회장 자리에 앉힐 거예요. 냉소적인 태도로 자영을 무시하며 등을 돌렸고
그 자리는 싸늘한 긴장감만 가득 남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세리는 곧장 기찬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기찬은 자신의 계획대로 조종되는 사람들을 보며 여유롭게 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다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야. 어리석은 것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진실이 밝혀질수록 상처가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도윤이 진실의 눈을 뜨고 복수의 대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